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때 갑자기 은행 이자율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 나한텐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금리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 대출, 투자,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모두 연결돼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왜 요즘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비싸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는 사람은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죠. 이 금리는 누가 정하느냐?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엔 한국은행, 미국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모든 금융상품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오르면 은행은 우리한테 4%에서 6% 정도로 대출을 해주고 우리가 받는 예금이자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가입니다. 그걸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이유는 딱 하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면 수요가 줄고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니까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다들 소비를 안 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쉽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배달음식 하나 시켜도 2만 원은 훌쩍 넘죠?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돈이 덜 돌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기업들도 대출받아 하는 투자를 줄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소비보다는 은행 예금에 돈을 넣게 됩니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줄고 물가는 조금씩 안정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얼어붙었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받기 쉽게 만들고 기업은 낮은 이자로 공장도 짓고 고용도 늘리고 개인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런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정답은 돈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돈도 하나의 재화예요.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 놀이공원 입장권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돈을 원하면 금리가 오릅니다. 개발도상국처럼 돈이 필요한 일이 많은 나라는 금리가 높고 선진국처럼 경제가 안정돼서 돈 쓸 곳이 적은 나라들은 금리가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1980년대엔 금리가 20%에서 30%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사업을 해도 땅을 사도 돈이 굴러가던 고속성장기였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왜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결정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미국은 세계 1등 경제국이고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기준 통화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연준의 결정을 주시합니다. 이런 흐름은 코스피, 원달러 환율, 주식시장,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이 카페에서 사 먹는 아메리카노 가격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제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내 월세, 내 대출,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딱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뉴스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연준이 긴축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지만 연준이 정확히 뭔지 헷갈려 하죠.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준,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줄여서 Fed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요. 이건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듯이 미국엔 연준이 있어서 미국 경제의 중심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금리를 정한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이 너무 많이 도는 걸 막고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시 돌게 해요. 돈을 찍어낸다. 통화 공급. 미국 달러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너무 부족하면 더 찍어내고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면 덜 풀어요. 은행들을 감독한다.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관리해요. 그럼 왜 연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냐?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도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개발도상국 경제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확 올리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미국 가서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겠다 하고 돈을 미국으로 빼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항상 연준의 한마디, 한 결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연준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앞으로 뉴스에서 연준의 결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계 금융시장 방향이 바뀌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의 수뇌부에서는 늘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미국 유학 가야 하는 이유죠. 미국 유학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1등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작은 지식이 미래의 큰 기회를 열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